강력한 솔라나의 우군은 반액이 아닐까 합니다. 솔라나가 24년에 리플을 앞질러서 시총 3위가 된다라고 합니다. 알고라님 미국 솔라나 했는데 쐈네요 솔라나 라고 들고 와봤습니다. 촬영 시각은 12월 12일 낮 12시 40분경입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퀴즈 하나 풀고 가시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 뭔지 아세요? 네. 이게 12월 1일자로 나온 구글은 모든 AI 이미지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당신 할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AI가 생성형 AI 나오면서 미드저니 같은 거 프로그램들 해서 뭔가 그림을 너무 그럴듯하게 만들죠. 자, 이 사진 혹시 뭔지 아세요? 네. 탱크맨입니다. 탱크맨. 천안문 광장 시위 때 뭔가 이 탱크맨 이 사람이 이제 그 탱크 앞에 서서 있었다라는 요 탱크맨 요 사진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가요.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구글의 알고리즘이 89년 천안문 광장을 떠나는 탱크 앞에 서 있던 중국인 남성 탱크맨을 검색을 하면 실수로 AI가 생성한 셀카를 메인 이미지로 표시한 거예요. 이게 이미지가 없어요, 원래는. 이게 여기 탱크맨의 요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그 탱크맨을 가리키는 그 남자가 19세 소년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이미지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이미지를 구글이 이거 진짜다라고 자료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비슷한 게 뭐냐면 그 하와이안 가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카마카위올레라고 하는 건데 혹시 이거 많이 들었어요? 그 우쿨렐레 치면서 굉장히 약간 서글픈 목소리로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게 노래 부르는 뭔가 아마 음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람의 진짜 이미지는 요겁니다. 별로 표정이 없고요. 뭐 웃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글로 검색하면 많이 나온 이미지가 뭐냐. 이렇게 너무나 환하게 웃고 있는 뚱뚱한 요 남자. 이것도 다 만들어진 AI 이미지입니다. 이게 이 가수에 대해서 기타 연주로 유명한 활기차고 외향적인 남성이다라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데 구글에서는 이걸 진짜라고 인식하고 이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수 사진을. 자, 그래서 보셨죠? 지금 이게 AI가 얼마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한테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아까 구글이 검색어 실수했다? 이거 너무나 약간 AI 역시 AI가 만든 사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코인베이스 CEO가 재밌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디크립토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도 12월 초에 나온 기사인데요. 솔라나 통합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서 플랫폼에서 1초 이내에 1센트 미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 자, 솔라나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요? 우리는 싸고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대량의 트랜잭션을 싸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통합 계획이다라는 건 코인베이스에서도 솔라나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다? 플랫폼에서 1초 이내에 1센트 미만 싸고 빠른 거래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에서 싸고 빠른 거래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도입한 게 뭐예요? 베이스라는 레이어 2를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러면서 디크립토와 인터뷰한 부분 중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래의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암호화폐로 거래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AI 에이전트라는 말을 하는데 AI가 뭔가 인간을 대신해서 뭔가를 막 해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있나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봇들 있잖아요. 봇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봇을 보면 이 봇들이 뭔가 수익을 취하고 뭐 할 때 얘들이 달러로 거래하겠어요? 아니죠. 코인으로 거래하죠. 봇을 보면 얘들이 뭔가 잘 기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네. 이더를 채가죠. 네. 해킹 봇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봇들이 있는데 에이전트들은 정보 및 API 호출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거래를 해야 될 텐데 이거 달러로 지불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코인으로 합니다. 자, 가짜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 그림들 보자면 뭐가 진짜 뭐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암호화가 들어가게 되면 이 암호화, 크립토 기술이 이게 아마 AI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시대에 뭔가 이 봇들이 AI 시대에는 크립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AI 시대에 이 봇들이 AI 에이전트가 활동하려고 하면 그들 간의 거래를 해야 될 텐데 뭔가 호출할 때 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럴 때 달러로 안 한다는 거죠. 코인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솔라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솔라나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주 멋지게 올라왔죠. 어느 때보다 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솔라나를 매수해야 될까요? 라고 12월 초에 나왔습니다. 그때 12월 초 가격이 $60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70 선을 넘어섰죠. 더 강해진 거예요. 솔라나가 $2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급격하게 10월부터 11월부터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70까지 오른 건데 매수해야 될까라고 핀볼드가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걸 너무 정리를 잘해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핀볼드가 정리하기에는 솔라나 투자 관련돼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기회 요인은 3가지가 있고요. 위험 요인은 뭐 크게 보면은 2가지고 자세히 보면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회 요인부터 볼게요. 일단 유통량의 93%가 스테이킹 돼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역시요, 솔라나를 제가 아까 일부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솔라나 디파이 프로토콜에 스테이킹을 해두고 있습니다. 봤더니 93%가 스테이킹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장에 돌아다니는 솔라나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수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죠. 두 번째 기회는 뭐냐면 급격한 TVL이 증가합니다. 이 체인이 얼마나 잘 나가느냐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TVL입니다. 솔라나 TVL이 얼마나 좋으냐를 보니까 지금 현재 23년부터 보자면요. 이렇게 거의 뭐 TVL이 뭐 그냥 $2억 수준에서 그냥 $2억, $3억 못 미치는 이 수준인데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10월 말부터 급격히 늘어나서요. 지금 현재는 여기 지금 솔라나 TVL이 7.72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10일 기준으로 보자니까 9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TV에 올라온 거죠. 그만큼 솔라나 체인이 급격하게 활동량이 늘었다. 솔라나 체인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TVL로만 놓고 보자면요. 옛날 한때는 얘가 100억 달러까지 찍었어요. TVL이. 그러다가 지금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약간 올라온 건데 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자면 아직도 멀었지만 최근만 놓고 보자면 급격하게 TVL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의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코인베이스가 채택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이 사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FTX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레이어 1으로 각광을 받았었죠. 뭐 예를 들면 바이낸스가 BNB 쪽을 이제 밀었었고요. FTX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를 밀었는데 FTX라는 든든한 백커가 사라진 다음에 솔라나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지만 지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인베이스까지 채택하겠다라고 하니까 새로운 백커가 코인베이스로 등장하는 건가? 뭔가 하나의 든든한 우군을 얻는 건가?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코인 중에서 가장 인플레가 심하다라고 해요. 솔라나는 모든 암호화폐 가운데 가장 인플레이션이 심한 토크노믹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게 아까 락업이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스테이킹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보상이 나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돼. 그러다 보니까 실질 보상률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리스크 3는 뭐냐면 하루에 락업이 해제되는 게 약 533만 달러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매일 하루하루씩 533만 달러인데 이거 기사가 작성된 시점에 $60여서 계산을 한 거니까 지금 $70니까 아마 락업 해제 물량 금액은 더 늘어나겠죠. 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보자면 뭐예요? 실질 보상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하다. 가만히 놔두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수요와 공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네 번째가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데요. 이게 9월 달까지는 그냥 $20 선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들어서부터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더니 9월 말에 $20에서 지금 현재 $77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71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고생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팔고 나오겠죠. 차익 실현 매물이 있다라는 점이 리스크 요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라나가 최근에 잘 나가는요, 설립자의 자신감도 묻어나는데요. 이게 이더리움 윈도우 9호야. 그러면서, 우리는 윈도우 2000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다 레이어 1이죠.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원대한 꿈이 월드 컴퓨터를 꿈꿉니다. 그 월드 컴퓨터는 사실 솔라나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은 택도 없어. 너무 비싸. 제가 오늘이었나요? 뭔가 트랜잭션 좀 하나 하려고
딱 눌렀는데 가스비가 0.012도가 나오는 거야. 너무 비싸가지고 트렌저스 못했거든요. 네. 너무 비싸가지고, 그게 보면서, 야, 진짜. 근데 솔라나는 뭘 딱 하는데 0.008 솔인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압도적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긍정적 분석이 정말 많이 나와요. 사실 외신에서 제가 많이 들여다보면 솔라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자, 솔라나를 보자면요.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40%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싸고 빠르다는 코인의 명성에 맞는 온체인 데이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NFT, 솔라나 기반의 NFT가 판매량 1위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제꼈어요. 왜? 싸고 빠르니까 솔라나 기반으로 해서 NFT가 많이 발행이 되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NFT에 적합한 체인이다라고 해서 올랐던 게 솔라나가 본격적으로 올랐던 21년 버전의 그 상승 내러티브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내러티브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워낙 온체인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솔라나 기반의 덱스 거래량이 지난주에 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활발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본 강력한 솔라나의 우군은 바네크 아닐까 합니다. 이 바네크가요, 시장 전망, 내년 시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15가지 정도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망을 내놨는데 그중에 인상적인 게 뭐냐면 솔라나가 24년에 리플을 앞질러서 시총 3위가 된다라는 거 합니다. 네. ETF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네크 예상은 뭐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다음은 솔라나 ETF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체인 자체가 싸고 빠르기 때문에 아마 기관들의 채택이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기관 자금이 기관들이 선호하는 코인이 될 테고 ETF 그러니까 ETF가 나올 거고 그래서 뭔가 TVL도 늘어나고 그리고 ETF도 나오고 사용자도 많아지고 체인도 활발하고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리플을 앞질러서 3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보니까 이 바네크의 최애 코인이 약간 솔라나가 돼버렸어요. 이런 정도로 해서 솔라나가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움직임을 보니까 비트 하락에도 상당히 잘 버티는 알트 가운데 하나가 솔라나로 되고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솔라나를 설명드리지만 절대 매수 추천 아니고요. 저는 참고로 솔라나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봤던 가장 큰 뭐랄까 상승 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코인베이스 CEO의 인터뷰였습니다. 미래의 인공지능 AI 에이전트는 코인으로 거래할 거다. 그렇다면 싸고 빠른 코인을 택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대한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